추자도에서 어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선장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암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는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지방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와 저류지의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에도 제주 지역의 사회적 문제들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민선 6기 출범 1년을 맞아 갈등 해결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 입원했던 30대 관광객이 제주에 여행을 왔다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돼 병원에 격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추자도 신양항에서 어제 여객선이 암초에 걸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항만 공사를 하면서 암초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추자도에서 자초된 카페리 여객선 레드포로의 승객들이 하루 만에야 섬을 빠져나옵니다. 승객들은 1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지만 불안에 떨었다고 말합니다. 어디가 암초에 부딪힌 줄 알았더니 뭐 땅에가 바꿔져갖고 물이 들어야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의를 한 거죠.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다. 왜 불안하고 걱정이 안 돼요. 그래도 추자도가 앞에가 있어서 다행은 다행이었죠. 레드포로는 승객 122명을 태우고 어제 오후 5시 반쯤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발하자마자 암초에 걸렸습니다. 2,800톤급 대형 여객선이 항안에서 선체를 돌리다 사고가 난 겁니다. 보통 때보다 좀 일자하게 얕은 데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자마자 여기서 바로 배틀 뛰고 2분 만에 여기 접촉사고가 난 건데. 제주시는 운항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 전 취항한 레드포로의 선장이 항내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구 안에 암초가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이곳 신양항은 3,000톤급 여객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최근에 공사를 마쳤으며 공사비만 37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를 하면서 암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사고가 자주 났었다며 항만공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 번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좌초돼서 밀물에 빠져나오고 하는 사고 난 적이 있는데 저런 대형 선박이 다니는데 저렇게 안반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행정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레드포로는 목포로 옮겨져 정밀 점검을 받을 예정이고 해경은 선장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라산 윗세오름에 61mm를 비롯해 제주시 30mm, 서귀포 42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오전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겠고 산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제주지방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기습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는데 이 피해를 막기 위한 재위험지구 정비공사는 이렇게 더디기만 합니다. 장마와 함께 태풍이 내습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한 제주적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7,800제곱미터 규모의 저류지와 3.8km에 이르는 배수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여름에도 호우 피해가 예상되지만 공사는 올 연말에야 끝날 예정입니다. 이 밭에서 저 사거리까지 이 일대가 전부 침수지역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밭 자체가 모를 정도로 이 도로 물이 넘어갈 정도로 물이 많이 고여나서요. 이처럼 침수 피해로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은 68곳. 이 가운데 13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17곳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중산간 지역 개발로 침수 피해 지역은 늘어나는데 예산 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토지 보상 지연도 공사를 늦추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저희도 어떤 집가 상승 때문에 상당히 어떤 토지주분들이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부분이 가장 힘들죠. 재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흙더미가 쏟아져 내린 제주 시내 주택가 인근의 야산은 1년이 다 되도록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수해. 굼뜬 정비공사에 주민들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태풍 나리가 관통하면서 쏟아진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집중호우 시 하천의 홍수량을 조절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저류지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도심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만든 한천 저류지. 장마가 시작됐는데도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고사목을 잘게 부순 파쇄목들이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인근 야적장으로 파쇄목을 옮기고 저류지를 원상복구하기로 했지만 장마가 시작된 뒤에도 처리하지 못한 겁니다. 이달 말까지 치우겠다고는 하지만 큰 비가 올 경우 홍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4월 30일까지 잘라시키게. 예. 그래서 그걸 파쇄하다 보니까 파쇄는 그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파쇄는 장비도 좀 부족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른 저류지도 마찬가지. 풀들이 무성히 자란 데다 빗물에 밀려온 토사들이 쌓여 있어 사실상 방치된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주시의 경우 하천 범람과 농경지 침수, 재해와 도로 침수 예방 등 저류지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담당자만 정해놨을 뿐 유지보수 예산은 물론 운영 매뉴얼도 없습니다. 보수하는 쪽이 다르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쪽이 다른데 운영하는 쪽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저류지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저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메르스 능동 감시자 상태에서 제주에 온 30대 관광객이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격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발생한 170번째 메르스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30대 남성이 어제 오전 제주에 온 것으로 확인돼 서귀포 의료원에 격리했습니다. 이 남성은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기준을 환자와 같은 병실에서 병동으로 강화하면서 격리됐는데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적장애 공효생의 폭행 피해 주장과 관련해 교육당국과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장애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자주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나 어깨를 때리거나 볼펜을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집단 폭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학생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뒤에도 해군기지와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원희룡 도정 출범 1년을 맞아 사회적 갈등 해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권혁태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원희룡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강정마을회가 군 관사 철회를 조건으로 원 지사가 제안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안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하지 않고 정말 갈등 해소를 해서 이 크루즈 터미널이나 해군 기지를 지어도 지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해군도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해군이 행정대 집행을 통해 공사를 강행하면서 원희룡 지사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대체 부지와 민간 아파트 분양까지 알선하겠다고 나섰지만 해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 지사의 중앙 절충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고 극한 대립의 상처는 여전합니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려 했던 영리병원은 처음부터 꼬였습니다.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중국 산월병원을 허용하려다 전국적인 논란 끝에 취소하는 어설픈 모습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타운에 허용하려던 중국 녹지병원도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 속에 일단 행정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용두사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원지사께서 얘기했던 그런 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첨예한 갈등들. 2년 차에 들어서는 원도정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성문 교육감의 공약 56건 가운데 96%인 54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 사업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었고 통합 코칭팀 운영은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추진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누리과정으로 예산이 부족해 공약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대해 교사는 100점 만점에 75점, 학부모는 69점을 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동철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은 오늘 이성문 교육감 1년 평가 토론회에서 교사 270명과 학부모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동철 실장은 교육감의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개혁적인 교육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은 메르스를 막기 위한 제주도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메르스 사태에 따른 제주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부정적 시각보다는 긍정적 부분도 발굴해 방송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제주 신항과 화물 운송 문제 등 제주적 현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취재와 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동료 노무자를 살해한 혐의로 57살 좌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좌 씨는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삼도동의 한 모텔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함께 모텔에 투숙한 동료 노무자 37살 강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러 강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가스 공급업체 대표와 직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검침기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둘러봐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폭발 사고가 주택 2층에서 방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집에 살던 세입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지난 2013년 인천에서 열린 전국체전 유도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개입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제주도 체육회 관부 66살 문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제주와 연고가 없는 선수 18명을 제주 대표로 출전시키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53살 안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돼 방역이 강화됩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처음으로 작은 빨간집 모기가 어제 채집됨에 따라 모기 서식지에 대한 방역 활동과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